2021년부터는 간이가스자 기준 금액이 8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간이가스자의 취지는 영세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인데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현행 4,800만원에서 2021년부터는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배제됩니다. 이 외에도 간이가세에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간이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일반 과세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개별 소비세법상 과세 유흥장소 등의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일반 과세에서 간이가세로 전환되는 것은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다음 해 7월부터 적용되니까 2021년부터 과세 기간이 적용이 되면 21년 매출 기준으로 2022년 7월에 간이가세로 전환이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간이가세 기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할 수준의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일반 과세 중소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한시적으로 2020년 1기, 2기 각 과세 기간 동안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 공급가액 합계액이 각 4천만원 이하로서 부동산 매매업이나 임대업, 과세 유흥장소가 아닌 곳의 개인 일반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도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모두 다는 아니고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 과세자입니다. 첫 번째,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부가세를 미포함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단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의 종류가 아래 표의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업자, 폐업자를 포함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월별 조기환급 신고, 예정신고, 기한 후 신고할 때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면세액 계산하는 법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따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편집되는 4,800만원부터 8천만원 미만의 간이가스자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간이가스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간이가스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가스자로 편집되는 사업자에게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반면 종전 일반 과세자일 때처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금을 계산하였기 때문에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의제매입 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가스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현행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납부 의무가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가스자는 연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경감공제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납부세액보다 공제금액이 많으면 일반 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란 걸 받게 됩니다. 간이가스자 부가세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과세 표준에 부가지율을 곱하고 10%를 곱해서 나온 납부세액에 간이가스자에서 일반 가세자로 과세 유형을 변경할 때 납부하는 재고 납부세액을 더하고 각 공제세액을 빼준 다음 전자신고할 때 빼주는 만원을
공제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더하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납부세액보다 공제 금액이 많더라도 간이가세자는 환급이 없기 때문에 신고만 하고 가산세는 공제 금액과는 상관없이 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란 개인이 내는 세금을 말하고 법인이 내면 법인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3월에, 소득세는 5월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세는 모아서 걷는 종합과세, 나누어 걷는 분리과세, 따로 걷는 분류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계산입니다.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본세율을 곱하고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면 소득세 결정액이 나옵니다. 만약 먼저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소득세 결정액에서 빼주면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리과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는데 별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세율 14%로 원천징수되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원고료나 복권 당첨금 등은 별도 세율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분류과세란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말하고 소득 원천에 따라 별도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이상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제와 비과세 등을 통해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등이 있고 세액공제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세공제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식량작물 재배업 농업소득과 재형저축이자소득,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상금 보조금 소득 등이 그것입니다. 농업분야 소득세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업소득, 수입 과세기간에 벌어들인 총 수입에서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 등의 경비를 제하면 사업소득이 나옵니다. 농업인이 농사지어 얻은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고로 사업자 등록이란 걸 해야 하며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같이 총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충북 진천에서 사과와 고추를 재배하는 전업농 김씨. 다른 수입은 없고 작성한 장부를 보니 2020년도 매출액이 12억 원, 필요경비는 10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지난 영상 사례에서 전업농 김씨는 어떻게 소득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사과, 고추는 매출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매출액 12억 원 중 초과분 2억 원이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12억 원에서 경비 10억 8천만 원을 뺀 1억 2천만 원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세액 2천만 원이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2천만 원 곱하기 세율 15% 0.15 빼기 누진공제 108만 원을 하면 192만 원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 금액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적격 증빙할 수 있는 매입 자료를 많이 받아 놓으라고 했죠. 바로 여기 소득세 금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하게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2021년 과세기준 연 8천만 원까지로 간이가세를 확대 적용하고 새로 편입되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만 한다. 단 면세 농산물을 뺀 매입자료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국세청에서는 2020년 각 반기별 매출 4천만 원 이하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 잘 챙겨서 신고해야만 한다. 세 번째, 10억 원이 넘는 매출이 나오는 면세사업 농업인이라면 일반 과세자로부터 적격 증빙 매입 자료를 많이 받아 놓아야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등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